자, 22년 9월 고2 모의고사에 나왔던 조세희의 신에게도 잘못은 있다를 변형, 약간 더 길게 확장한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소설이고요. 단편 연작 소설이죠. 그죠? 아마 총 12개인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난소공, 난자의 서울의 장공이라는 작품을 제일 많이 아실 텐데요. 이제 특이한 점은 중간에 그 극의 형식이 삽입되어 있는 작품이라는 거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절이고 1970년대 산업화의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노동자들의 삶의 어떠한 모습을 매우 비판적 시각으로 잘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빈부의 격차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다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그래서 나가 나오죠. 나는 아주 단순한 세상을 그렸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보다도 단순했다. 달에 가서 천문대회를 보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의 꿈이라는 건 사실은 난쟁이인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꿈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겠죠. 차별받지 않는 삶. 근데 생각해봐. 이 차별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돼? 달나라 가야 돼. 그렇지? 그만큼 현실에서는 이루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꿈을 이룬다면 아버지는 50억 광년 저쪽에 있다는 머리카락좌의 성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쌍한 아버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죽음이 드러나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 꿈은 달나라에 가서 천문대 일을 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인 거죠. 우리 현실에서는. 알았지? 몸은 화장터의 반쯤에 재로 분해되었고 영호와 나는 물가에 서서 어머니가 뿌려놓은 재를 보며 울었다. 영수, 영호, 영희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 겁니다. 영수, 영호, 영희 그리고 아버지인 난쟁이, 어머니 이렇게 있었어요. 영수가 납니다. 하나는 난쟁이 아버지가 무기물로 없어져 버리는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생명을 갖는 순간부터 고생을 했다. 난쟁이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어쩌면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그랬죠. 이게 가난의 대물림이고 어떤 개인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가난의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작았다고 생명의 양까지 작았을 리 없다. 아버지는 몸보다 컸던 고통을 죽어서야 벗었다. 정말 비극적이죠. 그죠? 죽어서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이라는 건 진짜 힘든 거겠죠. 아버지는 자식들을 잘 먹일 수 없었다. 왜? 가난 때문이죠. 학교도 제대로 보낼 수 없었다. 사실 학교라는 것은 그죠? 교육을 통해서 신분의 뭐를? 상승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인데 그런 신분의 상승의 기회마저도 박탈되어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새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 본 적도 없었다. 영양 부족을 일어나는 이상 증세를 우리는 경험했다.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라고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잃었다. 그러니까 이 가난의 원인이 게으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거 되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가 누구나 다 공부하는 사회가 되어서요. 사람은 다 다른 특징이 있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다른 것을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모두가 공부하는 사회가 돼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공부를 잘하기 어렵죠. 상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잘 못 느끼겠죠. 그냥 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말년의 아버지는 자기 시대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아버지 시대의 여러 특성 중에 하나가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의무만 강요하는 것이었다. 사실 이제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전태일 열사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데모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 분신자살하신 거죠.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가 무리한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법을 지키라고 요구한 거예요. 법을 지키라고. 그렇죠? 사실은 우리에게는 헌법상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행복하게 해줘라고 싸우질 않잖아요.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걸 누구의 책임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너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고, 그래서 너가 좋은 대학을 못 나왔고, 그러니까 너가 좋은 직장을 못 얻고, 그러니까 너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야. 라고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인식시키죠. 이거 불행해지죠. 예를 들면 과거는 신문제 사회니까 내가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노비야. 그게 덜 불행해요. 현대사회는 더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자신을 탓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큰 차이보다 작은 차이가 더 사회에 있는 구성원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분제적 차이보다 지금 우리의 차이는 적거든요. 근데 더 불행합니다. 네,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살아가죠. 서로 다른 직업을 얻고 서로 다른 월급을 받죠. 그러나 모두가 행복할 권리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나는 돈이 없는데 쟤는 돈이 많아.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쟤를 죽이고 돈을 뺏으면 돼. 그래서 나눠 가지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뭐지? 우리가 그러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러지 않는 대신 이 사회가 힘들게 살아가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행복할 수 있을 정도의 직업을 주고 또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걸로 소득을 얻을 수 있게끔 해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이 사회는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사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잊어버렸죠. 그래서 잊어버리고 자기의 잘못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렇지? 자, 아버지는 경제, 사회적 생존권을 찾아 상처를 아물리지 못하고 벽돌 공장 굴뚝에서 떨어졌다. 그랬네요. 죽음이죠. 비극적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사랑의 기대를 걸었었다. 아버지의 꿈꾼 세상은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있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였다. 그 세계의 지배계층은 호화로운 생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했었다. 저는 이런 게 결국은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로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세상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 생각에 뭐야? 지배계층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는 사회가 어디 있어? 그런 사회는 있을 수가 없어. 내 생각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봐봐. 야, 북한 가봐. 지배계층 호화롭게 생활하지. 러시아 가봐. 중국 가봐. 그런 거는 불가능한 거야. 그런 거 진짜 헛된 망상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지배계층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저 밑에 있는 계층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가는 게 중요할 뿐이야. 그렇지? 인간이 갖는 고통에 대해 그들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나친 부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공인하고 사랑을 갖지 않는 사람 내 집에 내린 햇볕을 가려버리고 바람도 막아버리고 전깃줄도 잘라버리고 수도선도 끊어버린다. 이상적 세계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뭐야? 사랑이 있는 사회죠. 그렇지? 여기서 사랑이 있는 사회란 타인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호화로운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타인이 사랑할 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호화로운 생활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줄 모르고 타인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것이 제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집들에는 꽃나무가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집이란 사랑을 모르는 집이에요. 사랑을 모르는 집. 나랑도 발 벌이 없다. 낙이 없다. 아버지가 꿈꾸는 세상에서 강요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자식을 키운다. 사랑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랑으로 평형을 이루고 사랑으로 바람을 불러 작은 미나리 아제비 꽃줄기에까지 머물게 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린 세상도 이상사회는 아니었다.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법을 가져야 한다면 이 세계가 다를 것이었다. 내가 그런 세상에서는 누구나 자유로운 이성에 의해 살아갈 수 있다. 내가 그린 세상에서는 난 아버지가 꿈꾼 세상에서 법률 제정이라는 공식을 빼버렸다. 교육의 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고귀한 삶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법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그 뜻이야. 나 영수는 아버지와 내가 그린 세상과 은강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한다. 공장 주변의 지독한 폐기물 냄새, 이제 공업화의 폐해죠. 작은 시내도 가득 찬 시커먼 폐수와 폐유 사이로 잠이 그대로 붙어있는 얼굴을 한 지친 노동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그들이 잠 안 오는 약을 먹고 밤일하는 것을 내 생각한다. 영국의 공장에서 공원들이 시계도 없이 종일 일을 하고 채찍질을 당하며 고통을 피하기 위해 아편까지 쓴다는 것을 들은 나는 실제 이제 영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동 노동하고, 그죠? 심지어는 아이가 임신했을 때 임신한 아이마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동 시간이 극대화돼가지고 엄청난 노동 시간이 시달렸다는 거죠. 우리는 상황은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은강에 온 이후 줄곧 두통에 시달리고 영희는 작업 현장의 소음으로 청력장애를 앓고 있으며 열악한 작업 환경이죠. 나는 노동자들의 의식을 변혁시켜야 한다는 욕망을 갖게 된다. 싼 인감으로 기계 돌릴 방법을 생각하며 서슴없이 공원의 밥에 모래를 섞을 수 있는 더력 사용자들에게 노동자의 인권 아니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새 노동 지부장인 영희와 함께 사용자들과의 대화에 참여한다. 그러면서 극갈래가 삽입된 거죠. 여기서 오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야? 영희가 말해봐. 영희는 지부장이야. 노동지부. 영희 아니고요. 그렇죠? 노동지부장. 이런 상태에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저희는 1,500명의 근로자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존댓말을 쓰는데 부공장장님도 부장님들도 반말을 쓰십니다. 억압적인 노사관계를 뜻한데 우리 실수에요. 이제 사용자에서 존댓말을 쓰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책 잡히지 않으려는 행동이야. 그렇지? 트집 잡히지 않으려는 행동. 회의록엔 어떻게 됐죠? 고쳐주세요. 자, 이것도 이제 뭐냐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렇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는 걸 이해해야 돼. 그렇지? 오핀 얘기는 생산부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직접 듣고 싶어요. 난 금시초문이라니까 도대체 어쨌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모르겠습니다는 존대어고 금시초문이라니까는 반말이죠. 그죠? 섞여있고 오핀을 잊지 마라 영희야. 왜 엄마? 옷이 틀어지면 이 오핀으로 꿰매야 해. 자, 여기서 오핀은 가난한 삶을 드러내는 거야 원래.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뜯어지면 새 옷을 살 돈이 없어. 그래서 무엇으로 고정해? 오핀으로. 그런데 이 노동자에게 오핀은 또 뭐야? 잠들지 못하게 하는 사용자의 가혹한 행위죠. 이해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노사 간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삽입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근데 원래 그 난소공예도 보면 그 마지막 날 철거되기 마지막 날 고기를 구워 먹어. 그 고기 구워 먹는 장면에 영희가 부동산 업자와 스테이크를 써는 장면이 뭐 돼 있어? 삽입되어서 대비적 효과를 나타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철거되는 집에서의 마지막 고기 구워 먹는 슬픈 장면과 아주
부자가 스테이크집에서 스테이크를 써는 장면을 대비해가지고 극대화하는 것처럼 이 노동자들이 잠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옷핀으로 찌르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이 트어진 옷을 때우기 위해서 옷핀으로 고정하는 것을 대비시키는 거지. 알았지? 삽입된 거. 이 옷핀이 저희 근로자들을 울리고 있어요. 생산성 향상과 핀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핀을 쓰는 것을 아셨죠? 왜들 이러지 정말? 그럼 못된 짓을 하면 가만 두겠어요? 자, 스스로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뭐해? 알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반장이 핀을 썼다면 그건 개인의 잔인한 성격 탓이지 회사와는 상관없어요. 꼬리 자르기라고 그러지 이거를. 그치? 그래서 어떤 잘못을 개인의 책임으로 뭐 하는 거야? 돌리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책임을 뭐 하는 거야? 최소화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우리 공장은 폭행과 협박, 감금 등 신체 자유 부족하거나 근로자 여러분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울뿐인 규정을 들이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금지 사항 중에 안 지키고 있는 것도 많아요. 모든 걸 법대로 하려면 돌아가는 기계를 대부분 세워야 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법은 정해져 있지만 그 법을 이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편리할 대로 적용하는 거야. 그렇지? 현실을 들이대면서 법 적용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지. 공장문도 닫아야죠. 그럼 여러분이 일할 곳을 잃어요. 엉뚱한 비약입니다. 회의록에서 빼도록 하죠. 자, 이런 것도 자기에게 뭐한 것만? 유리한 것만 기록하려고 하는 태도죠. 쟤들은 빼. 왜? 난장의 아들하고 놀 수 없어. 쟤들은 누구야? 영수, 영호, 영이고 여기도 삽입 부분입니다. 알았죠? 도대체 여러분의 요구사항은 뭐예요? 임금 25% 인상, 상여금 200% 지급, 부당해고자의 무조건 복직 이상입니다. 얘들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어요. 회사가 이익을 올리면 그 이익을 몇 사람 나눠서 갖는 줄 아는데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기업의 이윤은 사회로 환원되고 종업원의 봉급으로 지급되고 주주 배당금으로 나가고 기업체 축적금으로 공정하게 배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생각이야요 라는 게 사실은 그죠? 이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지. 알았지? 이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지. 그리고 공정하게 배분된다는 것은 사실은 뭐야?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죠. 그렇죠?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로서 얘기하는 거야. 종업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올린 수치스러운 이익을 어느 사회에 어떻게 환원한답니까? 근로자의 인간 단속을 할 수 없는 임금을 지급하고 기계를 돌려는 것은 이윤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불러줘야죠. 얼마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해마다 20억 원을 내놓겠다고 하신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신문 기자들 앞에서 웃고 계신 회장님 사진도 보았습니다. 구공장장님 말씀대로 공정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 공장의 근로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기업이 제3세계 사회에 몰래 내놓겠다는 것은 기만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착취해서 맞지? 사회 기부에 왜? 사회에 기부하면 내야 할 세금을 뭐 해줘? 깎아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신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뭐 할 수 있어? 얻을 수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자에 돌아가야 할 이익을 뺏어서 자신의 뭘로? 이미지를 세탁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사실은 보세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다가 갈 아이들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인식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되게 보면 웃기겠지만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국회에서 막 청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런 일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런 의원들이 수두룩해요. 자, 지금 밤 반, 오후 반 아이들이 밖에 몰려 있습니다. 조합원을 선동해 단체 행동을 하겠다는 게 분명해요. 아니에요. 궁금해서 모여 서 있는 거예요. 서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저희들은 하나를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달라요. 저희가 어쩌다 하나인데 비해 사용자는 날마다 10조항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문을 닫으세요. 양쪽 문을 다 닫으십시오. 애들을 내보내면 안 돼요. 영수를 당분간 내보내지 말아요. 여기가 이제 아까 그 아이들하고 싸운 뒤야. 알았지? 아이들이 야 쟤네들하고 놀지 마 하는 뒤야. 네? 큰오빠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그 집애야. 그 아이가 뭘 잘못했니?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놀려댔어. 그 아이는 돌멩이를 던져 우리 집 창문을 깨뜨리지 않았다. 그 아이들에겐 잘못이 없어. 아버지는 난쟁이다. 그러니까는 자, 아버지가 난쟁이라서 난쟁이라고 한 거니까 잘못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뭐냐면 잘못한 거죠. 남의 집 아버지가 난쟁이라고 놀리면 되는데 안 되죠. 근데 있잖아, 그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세상인 거야. 그러니까 난쟁이라고 집에 유리창 깨뜨리고 돌 던지는 세상인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애들은 잘못이 없어 라는 걸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더 나쁜 놈들이 있는 곳이야 라는 걸 말하는 거지. 신체적으로 난쟁이라는 이유로 뭘 던지는? 돌을 던지는 사회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지. 야 아빠가 난쟁이라고 욕하는 거 진짜 애들이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는데 더 나쁜 세상이라고 보여주는 거지.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 야 있잖아, 지하철에서 그 장애인들이 지하철 이동권 보장하라고 해서 지하철에 막 탔다 내렸다 반복해서 지하철 지연 출발시키는 거 있잖아. 그거 보면서 아 진짜 불편해서 속으로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아 저 사람들 때문에 늦으니까 화날 수 있잖아. 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제일 나쁜 인간은 뭐냐? 그러니까 올바른 주장을 하려면 올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법을 지켜라 하는 사람들이야. 왜 나빠? 맞는 말 같아서 나쁜 거야. 그렇지? 설득력이 있잖아. 아니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법을 지켜야지,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법을 지켜가면서 주장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더 나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쟤네들은 법을 어긴 애들이니까 쟤네들은 나쁜 애들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돼. 그래서 심지어는 침까지 뱉게 만든 거야. 화가 날 수 있는 거랑 그 사람들한테 침을 뱉는 건 다르잖아. 그렇게 만드는 거야. 왜? 자기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게끔 만들거든. 인식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나는 사흘 동안이나 밖에 나가 놀 수 없었다. 나는 어머니의 실패에서 바늘을 빼서 낚싯바늘을 만들었다. 돌에 달고 끝을 정확히 꼽으려 만들었다. 실을 2겹으로 꼬아 초를 먹이고 양초를 발라가지고. 그렇지? 초 먹이는 거 알아? 실이 끊어지지 말라고 촛농을 떨어뜨려. 그럼 촛농이 이렇게 붙잖아. 그래서 실에 붙으면 실이 잘 안 끊어져. 그래서 니네 연싸움 알아? 연싸움 할 때 보면은 유리를 깨진 병 같은 거 있잖아. 잘게 빻아가지고 그 유리를 실에다가 이렇게 묻혀. 그 다음에 촛농을 떨어뜨려. 그럼 붙잖아. 그리고 가가지고 연싸움 하는 거야. 그럼 연하고 연이 이렇게 서로 엇갈리잖아, 줄이. 그럼 탁 끊어지면서 날아가면 지는 거야. 그렇지? 낚시할 때도 보면 실이 여러 개 꼬아. 그 다음에 실에다가 뭘 떨어뜨려? 촛농을 떨어뜨리면 낚싯줄이 어떻게 돼? 팽팽해지고 단단해져. 잘 안 끊어진단 말이야. 그렇지? 자, 초를 먹이고 그 끝에 비늘을 달았다. 어머니가 나가 놀아도 좋다고 한 날 나는 뒷산으로 달려 올라갔다. 긴 쌀의 나무를 꺾어다가 낚싯대를 만들었다. 그에도 감흥이 들었다. 아버지는 날마다 펌프위를 나왔다. 방죽물도 바짝 들었다. 나는 방죽 중간쯤에 들어가 낚시질을 했다. 내가 낚아 올린 동화는 벽돌 공장 굴뚝 그림자 속에서 팔딱팔딱 뛰었다. 이 공장의 그림자 이런 것들은 산업화를 상징하고 이런 산업화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민중들의 고달픈 삶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야. 아버지가 당신의 입으로 난장이라고 한 말을 나는 그래서 꼭 한번 들었다. 아까 위에서 그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
아버지는 난장이다. 이렇게 그렇지? 되게 슬프죠. 어머니는 펌프가에 앉아 보리쌀을 씻다 말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막 어떤 애 때리고 사장집 아들 때려가지고 가서 사과해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왜? 막 이러면은 제가 우리 아빠 거지라고 놀렸어.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는 거지다. 이런 거잖아 약간. 아버지는 거지다. 얼마나 슬퍼. 진짜 아들이 진짜 그 얘기 들으면 진짜 슬플 것 같아. 우리 아빠가 세상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소설도 있단 말이야. 아빠가 되게 멋진 옷을 입고 멋진 모자를 쓰고 회사에 출근해.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 엄마 도시락 싸들고 아빠한테 갔는데 아빠가 막 되게 허리를 굽히면서 막 사장들한테 멸시당하고 이런 직업이라고 깨닫게 되는 소설이 있거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면 어머니까지 돌아갔을 것이다. 나는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갔다. 은강 전체가 저기요권에 들어 숨을 쉬기가 아주 어려운 밤이었다. 어머니는 꼼짝도 않고 앉아있었다. 먼저 영희에 대해 묻고 영희를 물었다. 어머니 영희에게 했던 것처럼 영희에게 여자가 가져야 할 가족과 가정에 대한 전통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영희가 얼마 동안 고생을 하게 될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영희의 흰 원피스는 그날로 더러워졌다. 왜? 열악한 작업한 거야. 그랬지? 영희는 하룻밤에 두 낮의 단식과 구호 그리고 근로자의 노래만 부르면 되었다. 나는 혼자 돌아왔다. 나는 그날 밤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다시 생각했다. 자, 영희는 그래서 이런 작업 환경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우는 사람인 거야. 아버지가 그린 세상에선 지나친 부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공인한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고 사랑을 갖지 않는 사람의 집에 내리는 햇빛을 가려버리고 전깃줄도 잘라버리고 수도선도 끊어버린다. 그런 세상 사람들은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자식을 키운다. 비도 사랑으로 내리게 하고 사랑으로 평형을 이루고 사랑으로 바람을 불러 작은 미나리 아제비 꽃줄기까지 먹게 한다. 아버지는 사랑받지 않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믿었다. 나는 그것이 못마땅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나의 생각을 수정하기로 했다. 아버지가 울었다. 왜? 교육으로 그러한 것을 바꿀 수 없다는 현실의 절망을 느끼게 된 거죠. 그렇죠? 모두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 예외란 있을 수 없었다. 은강에서도 신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지. 내가 아버지가 얘기했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세희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